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설레고 기대되십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뭔가를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건강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50이 넘고 60이 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하고 때로는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죽기 전까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20가지 방법. 누군가 한 번쯤 제대로 말해줬어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아침에 화장실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름이 또 늘었다. 흰머리가 또 났다. 눈밑이 어둡다.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밤새워 일하던 그 시간들, 자식 키우느라 잠 못 자던 그날들, 비바람 맞으며 살아온 그 세월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훈장입니다. 살아온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 그리고 한번 웃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것,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식 집에 열쇠를 들고 다니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했다면 그 집은 자식 부부의 공간입니다. 부모가 예고 없이 열쇠 들고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집인데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반찬 갖다 준다고, 손주 보러 간다고, 청소 도와준다고 예고 없이 드나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초대받았을 때 가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식이 여러분 집 열쇠를 들고 다니며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정리하는 것도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명절 음식. 이제는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여성분들 특히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삶고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십니다. 명절 끝나고 병원 가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명절 음식을 전문 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맛도 좋고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음식들입니다. 그걸 시켜 상만 차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남의 말이 중요합니까? 전통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손을 모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많아야 둘이서 그 많은 음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오히려 똑똑한 겁니다. 네 번째, 하루 한 가지씩 버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이 들수록 집에 물건이 쌓입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그릇, 서랍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 이런 물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게 만듭니다.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버리십시오. 오늘은 안 입는 옷 한 벌, 내일은 깨진 그릇 하나, 모레는 오래된 수건 하나. 이렇게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이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랑질만 하는 사람, 에너지만 빼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젊을 때는 뭔가 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돈도, 인맥도, 물건도 쌓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나이 들면 반대입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100명, 200명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내가 힘들 때 달려와 줄 사람, 내가 망했을 때도 옆에 있어 줄 사람, 내 진심 어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많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는 사람입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다음날 피곤한 채로 돌아오는 것, 그게 행복한 겁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줍니다.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3명과 깊게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나 얘기네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가지 이상은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 알게 되셨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병원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나이 들면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나친 건강 염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진짜 병을 만듭니다. TV에서 무슨 병이 유행한다고 하면 나도 걸린 것 아닐까,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검색하다가 자가 진단하고 걱정에 빠지는 것, 이게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 그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손주 돌봄은 사랑이 돼.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니까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노동은 다릅니다. 손주가 귀엽고 예쁜 건 사랑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은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이에요. 젊은 부모들도 아이 키우느라 녹초가 되는데 60, 70이 넘은 어른이 그걸 감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기적인 손주 돌봄은 자식과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경제적 대가가 없으면 존중도 없습니다. 공짜로 봐주니 자식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대가를 받는 관계가 되면 자식들도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이게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8번째, SNS는 보되 올리지는 마십시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잘 쓰십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 인생을 봅니다. 누구는 여행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손주가 이만큼 컸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참 잘 사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편집된 인생입니다. 10번 찍어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날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편집된 인생을 보면서 내 진짜 인생과 비교합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보고 싶으면 보되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리지는 마십시오. 여행을 갔으면 그냥 여행을 즐기십시오.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사진 찍느라 음식 식는 것보다 뜨거울 때 먹는 게 낫습니다. 진짜 행복은 인증샷이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9번째, 하루 30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에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배우자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식 전화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 없으십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이거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입니다.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요.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되고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이 30분이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머리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냥 나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째, 늙은 몸으로 젊은이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등산 모임에서 제일 빨리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따라 무리하게 운동하다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도 줄고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달라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십시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면 그냥 푹 쉬십시오.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믿으십시오. 11번째 유언장과 유산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죽음 얘기하면 다들 피하려 하십니다. 아직 그때가 멀었다고요. 그런데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형제끼리 부모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생 사이 좋던 형제가 왜 그렇게 됩니까? 부모가 생전에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아서입니다.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쓰십시오.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하십시오.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원하는지, 장기 기증 의사는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이게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이 남은 삶을 훨씬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12번째 배우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는 그냥 붙어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래 살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낮에는 자기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온종일 함께 있으니 숨이 막힙니다. 남편도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답답합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영역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몇 시간은 따로 보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볼일을 보고 저녁에 만나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게 되고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3번째 건강 걱정에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건강 걱정이 늘어납니다. TV에서 무슨 병이 유행한다고 하면 나도 걸린 것 아닐까, 어떤 음식이 나쁘다고 하면 그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걱정에 빠집니다. 이게 건강한 삶입니까?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실제로 몸을 해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그 차이가 몇 년이라면 그 몇 년을 위해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걱정만 하며 사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요? 물론 무모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 죽습니다. 그때까지 즐겁게 삽시다. 14번째 새로운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키오스크, QR코드, 앱 주문, 처음 보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왜 사람이 주문을 안 받냐고, 옛날처럼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대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젊은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합니다. 배우려는 노력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15번째, 자식 인생에 조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식이 취직했는데 마음에 안 들고 결혼 상대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통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옳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대기업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때는 집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면 정답도 다릅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보면 그때 말씀하시되 결정은 자식이 하게 두십시오. 우리는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16번째, 나이 들수록 좋은 물건에 투자하십시오. 집에 있는 침대가 몇 년 된 건가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발이 아픈데 싸구려 신발 신고 다니십니까? 나이 들수록 좋은 침대, 좋은 신발, 좋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나쁜 침대에서 자면 아침에 허리가 아픕니다. 나쁜 신발을 신으면 무릎까지 망가집니다. 이게 쌓이면 진짜 병이 되고 그럼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돈보다 건강한 부모를 원합니다. 부모가 아파서 수발 들어야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자식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17번째, 옛날 자랑을 그만두십시오.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회사 다닐 때 열심히 일했던 얘기, 사업할 때 성공했던 얘기. 우리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추억을 나누고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합니다.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들으면 귀에 못이 박힙니다.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팔지 않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뭐가 재미있는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지금 뭘 계획하는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할 말이 생깁니다.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 이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열정에 끌립니다. 18번째, 싫은 사람 만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친척 중에 만나기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하는 사람, 무시하는 듯한 태도 보이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만납니다. 친척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찜찜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합니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명절 집안 모임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왜 안 왔냐고 물으면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십시오. 거짓말도 아닙니다. 거기 갔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몸이 안 좋아졌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남은 인생, 그 귀한 시간을 싫은 사람에게 쓸 수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하고만 만나십시오. 19번째, 죽음을 실용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죽음 얘기는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피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미리 알아보십시오. 어떤 곳이 있는지, 비용은 어떤지 미리 파악해두면 자식들이 나중에 편합니다. 장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화장 후 어디에 모실 것인지, 연명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제 와도 괜찮다는 마음이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20번째, 매일 작은 쾌락 하나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거나 손주가 태어나는 그런 거창한 사건입니까? 그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고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매일의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점심에 나오는 좋아하는 반찬, 저녁에 보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됩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기쁨을 챙기십시오. 오늘은 좋아하는 빵 사 먹기, 내일은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모레는 좋아하는 산책로 걷기. 낮잠 자고 싶으면 30분 푹 자십시오. 소리내서 웃고 싶으면 크게 웃으십시오.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냥 나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젊었을 때는 못했던 겁니다. 남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50이시든 60이시든 70이시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